7시니까 시작할게요.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초 강좌를 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나갈게요. 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보증금은 이제 출석에 맞춰서 돌려드리는 걸로 그때 얘기 드렸고, 막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멜팅팟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모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홍보해 달래요. 그래서 저희는 멜팅팟에서 지원 받고 있고, 근데 이제 지원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요. 그래서 지금 이 강의장을 빌리는데 뭐 기업이니까 좀 할인을 받아서 한 20 한 얼마가 돼요. 20만 원 초반대가 되는데, 그걸 이제 이번 달에 처음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지원을 받은 거고,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사실 지원을 못 받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몰랐어요, 사실은. 저도 이거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건 줄 알고 했는데, 그래서 일단 저의 대안은 1차적으로는 결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결석 비용을 받으면 그걸로 처리를 하고, 그 나머지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좀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, 어떻게 생각하세요? 괜찮으시죠? 막 엄청 큰 돈은 아닌데 제가 좀 돈에 관련된 거라 좀 민감할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린 거고, 다음 주가 27만 5천 원이고 그 다음 주가 또 27만 5천 원이니까 합하면 한 50, 네, 뭐 그 정도 돼요. 근데 저희가 뭐 대충 빠지는 인원 보면 어쩌면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전체 거둔 금액이 지금 42명이 와 계시니까, 네, 126만 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결석 비용 빼서 좀 충당하고 하면은 뭐 1인당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강의라서 그렇게 막 엄청 하드하지 않은데, 그래도 처음 접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겠지만 너무 지난번에 그 타입스크립트 세미나처럼 빠른 속도로 하진 않을 거고, 네, 그래서 오늘은 한 5챕터 정도를 진행할 예정인데, 혹시 사진 찍었나요? 네, 됐어요, 그럼. 네. 그럼 이걸 이제 편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그 5개 챕터를 할 건데, 타입스크립트가 뭔지 좀 잠깐 살펴보고, 링크는 슬랙으로 드렸어요.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하고 컴파일러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, 그 다음에 IDE에서 사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다루고 잠깐 쉬었다가, 컴파일 옵션이 좀 양이 많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무슨 이걸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찝고 찾아볼 수 있게 정도만 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이제 저희가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 다 쪼개지면은 베이직 타입들로 나눠지는데, 얘네가 사실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오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숫자를 쓰긴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뭐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노력해 보려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딱 끝나면은 뭐 한 9시 되겠지만은 뭐 뒤에 사람이 없을 테니까 출석 체크하고 갈게요. 예. 그래서 이 링크 들어오시면 그대로 아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뭔지가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, 아무래도 초급 강좌니까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언어예요.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타입스크립트 자체는 그냥 언어고요. 이 언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랑 호환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슈퍼셋이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피처를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, 그 위에 타입스크립트만의 문법을 추가로 적용한 언어예요.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고,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그냥 작성해서 읽으면서 바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언어죠.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컴파일 언어예요. 근데 이게 좀 전통적인 컴파일 언어랑은 좀 다르죠. 전통적인 컴파일 언어는 컴파일하고 링킹하고 뭐 바이너리로 나와서 그게 이제 아키텍처에 맞게 아키텍처랑 OS에 맞게 돌아가는 그게 이제 컴파일 언어인데,
그냥 약간 그 느낌을 차용한 거지 얘가 사실 뭐 엄밀하게 컴파일 언어들이 야 이게 무슨 컴파일 언어야 라고 하면은 컴파일 언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컴파일 뭐 이런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트랜스파일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다른 그 바벨 뭐 이런 애들도 트랜스파일러의 역할을 하는 거고,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하는데, 네, 그 어떤 기술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술하면 걔가 이제 다른 언어로 변환돼서 그대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그런 걸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컴파일 언어는 컴파일이 필요하고, 컴파일이 필요하다는 거는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고, 컴파일러가 필요한다는 거는 컴파일러를 언젠가 시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, 그리고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, 그 컴파일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실제로 그 C나 뭐 이런 류의 그 컴파일 언어들 보시면은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. 당연히 정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타입 체크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일이 뭐 최적화, 로직을 미리 확인해서 뭔가 이렇게 그 OS에 맞는 특정 최적화를 처리하는 일도 하는데, 사실 얘도 뭐 최적화의 과정이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런 수준이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나 그냥 바이너리를 돌리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수준의 것들이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,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서는 타입인 겁니다. 그래서 이름도 타입스크립트인 거고, 그 컴파일 과정의 타입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때, 자바스크립트는 그 장점이죠. 그러니까 뭔가 그 오브젝트의 형태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게 변하잖아요. 얘가 뭐 넘버를 쓰던 스트링을 쓰던 어떤 다른 오브젝트를 쓰던 뭐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,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왔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거나, 그리고 왜 이렇게 빨간 줄이 많이 떠라는 느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, 결국에는 얘를 그 정적인 타입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, 저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그 코드 수준에서 미리 돌리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오류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정적 타입 언어랑 동적 타입 언어가 있는데, 정적 타입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리 이제 타입을 딱 지정해 놓고 못 박아 놓고 시작하는 애들이에요. 동적 타입 같은 경우는 얘는 타입이 없죠. 그냥 자바스크립트 예전에 그냥 바 쓰고, 지금도 let 쓰고 const 쓰고 이런 거 쓰더라도 그냥 그 타입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걸 권장하는 모듈도 있었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,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데,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굉장히 잡아내기 어렵고, 하나 잡으면 뭐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, 그 정적 타입 언어의 장점만 좀 가져와 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타입스크립트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꼭 정적 타입 언어를 써야지 뭐 베스트냐 이런 건 아니고요. 그 정적 타입 언어, 동적 타입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짓이 테스트 코드를 쓰는 짓이죠. 테스트 커버리지를 굉장히 올리면 사실은 타입스크립트를 안 써도 뭐 오류를 잡아내는 게 쉽겠죠. 근데 사실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테스트 커버리지를 엄청나게 올리는 일이 그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정적 타입 언어들이 지향하는 게 그런 테스트 커버리지를 일정 부분 타입 체킹을 하면서 미리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레디셔널 컴파일 언어,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나 C++ 이런 게 대부분이고, C샵이랑 자바는 약간 틀리죠. 중간에 한 번 더 다른 언어로 변경이 된다면 실행이 되는 거고,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, 우리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문법으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주는 컴파일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인 거고요. 결과물이 자바스크립트인 거예요. 네.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이거는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 써 있는데, 뭐 C에서는 뭐 C나 C++에서는 컴파일된 코드가 굉장히 작고, 그리고 최적화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,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하면 더 많아져요.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많아집니다. 왜냐하면 헬퍼 함수들이
미리 구현돼서 아래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가 들어가면 코드 양 자체가 이거를 이제 단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.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그 2.2인가 2.1에 나온 것 중에는 그런 그 아래 위로 생기는 함수들을 헬퍼 클래스로 따로 빼서 걔만 모듈로 따로 이제 그러니까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집어넣었어요. 그리고 추후에도 하겠지만 그래도 슈퍼셋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그 양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, 그건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링킹 뭐 이런 과정은 트래디셔널에만 있는 거고 이 타입스크립트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을 아셔야 되고,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는 그 과정에서 컴파일러의 옵션을 통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컴파일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학습을 하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, 그게 사실 이번 강좌의 그냥 목표인 거고요. 여기서 뭐 제가 마지막 시간에 뭐 시간이 남으면 리액트로 하는 법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, 혹시 그 리액트를 사전에 써보시는 분 계시나요? 현업에서 리액트를 쓰고 계신 분들, 앵귤러를 쓰고 계시는 분. 네, 그럼 나머지는 아예 안 써보신 거고, Vue.js도 있죠. 근데 어쨌든 앵귤러를 타입스크립트 쓰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사실 문서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떤 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리액트를 타입스크립트 쓰면은 처음에는 설정이 좀 짜증나요. 근데 하다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짧은 코드일 거예요. 아마 컴포넌트 뭐 두세 개 정도로 구현하는 그 정도를 타입스크립트로 바꿨을 때 얘가, 그러니까 이 리액트 모듈을 사용할 때 타입스크립트의 어떤 데피니션들이 헬프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들을 다른 모듈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. 제 말은 그 리액트는 리액트의 자바스크립트 코드 모듈이 있는 거고, 걔를 쓰기 위해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 얘한테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입출력은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문서를 결합시켰을 때 제가 거기다가 어떤 걸 지정해서 넣으면은 얘는 다른 건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게 보이거든요, 눈에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학습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더 명확해요. 여기다 이걸 넣어야 되는, 여기다 뭘 넣지 하고서 문서를 가서 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문서 자체가 데피니션 파일에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약간의 뭐 사전 지식은 있어야겠지만.